경호학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전반적인 경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호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던 내용들이 현실로 다가올 날들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재에 대한 다양한 특성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감성, 과학 능력과 정보 마인드, 봉사와 협력 정신, 모험심과 개척 정신, 전문적 직업 능력, 국제적인 감각 등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등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 선거 공약으로까지 제시하였지만 경호상의 문제로 우여곡절 끝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상황들이 최근에 많이 변하면서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4일에 제정되어서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검찰청법도 개정되었고요.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었고 또 소방공무원법도 2019년 12월 10일에 개정되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치 소방이 국가 소방으로 국가직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경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기본권이 보장되며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사유재산은 보호되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행사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경호라는 것은 인간의 안전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질서 유지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호의 개념을 실질적 의미의 경호 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경호 개념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 의미의 경호 개념이라는 것은 이론적 학문적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고 경호 대상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하고 안전 확보를 하는 작용들을 의미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 개념이라는 것은 현실적 입장이고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입니다.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 작용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호라 하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고 하여서 호위 플러스 경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관계 부서 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경호처,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국방부, 대검찰청, 국정원, 관세청, 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 또는 수도방위 사령부 등 주요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용어가 국군 기무사령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용어가
바뀌었죠. 다음 장입니다. 경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왕 또는 대통령이 국가를 맡고 있는 국가 원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국가를 보위하는 역할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안보적 차원에서 완벽한 경호가 필요하고요. 이런 중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 실패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최근에는 사회 기관과 법 질서가 많이 해이해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범죄 양상의 조직화 대형화 그리고 잔혹화 흉포화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 개인들은 안전 욕구에 대해서 더 큰 안전 욕구를 느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호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유지, 신변안전보호, 국위선양, 권위유지, 친화도모 등이 있는데요. 질서유지라는 것은 주요 요인의 행사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및 행사장의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사전에 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변안전보호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주요 목적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생명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경호는 국위선양의 한 몫을 합니다. 의존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 지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권위 유지라는 것도 경호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권위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권위는 대외적으로 유지시키고 확보하는 것이 지도자에 대한 체면이나 품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화도모가 있는데 이것은 경호 대상자와 군중들 간의 친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다소 모순된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친화도모를 하다 보면은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철저하게 경호를 하다 보면은 군중들 간의 친밀감을 어느 정도 훼손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 장입니다. 다음 경호의 법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라는 것은 경호 관련법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 형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문법으로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등이 있고요. 불문법으로는 경호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이 있는데 성문법이 위주가 됩니다. 먼저 헌법을 살펴보면은요. 헌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호의 법원이 됩니다. 국가의 중요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경호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헌법 제66조에 의하면은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 지휘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은 국권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헌법 제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헌법에 나타나 있는 경호에 대한 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법률입니다. 법률이란 국회가 입법 절차에 따라서 제정한 법 형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요, 대통령과 가족, 당선자와 가족, 권한대행과 배우자,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등 이런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퇴임 후 10년 이내에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 경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3년 개정된 내용으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경호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5년을 경호처에서 경호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다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퇴임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경호 경비는 계속 제공한다는 것이죠. 다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경호의 법원이 되는데요.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보면은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의해서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청원경찰법입니다. 국가 중요 시설 또는 국내 주재 외국 공간 등에 대한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하는 내용들이 경호와 관련이 있고요. 경비업법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시설 경비 업무가 있고,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 증권, 기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호송 경비 업무가 있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 업무, 그 다음에 기계경비 업무 또는 특수경비 업무 등이 있는데, 여기서 상당 부분 관련이 있고, 신변보호 업무 같은 경우는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민영교도소에서 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재소자 보호, 시설 보호,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내용들이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항공보안법에 의하면은 승객의 휴대물품, 수화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는 내용들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약 및 국제법규입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예한 국가 사이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호와 관련된 이런 조약의 예로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합의 각서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 경비를 위해서 미군과 경호처가 정보를 서로 나누는, 교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명령인데요. 명령이라는 것은 행정권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 대통령 경호처의 그 소속기관 직제가 있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이 있고요. 경호 규정이 있고 경호 규칙이 있는데 경호 규정은 경호처장이 제정하고 경호 규칙은 경찰청장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고하는 방법. 이거는 수업과는 좀 별개긴 하지만은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고 2대8의 법칙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부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